자,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냉전구조 해제하고 평화체제 구축하는 문제 그 논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90년대 초에 이제 동서냉전이 종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북 기본 합의서가 1992년도 그 체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류협력이 뒤따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소련하고 수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이 91년도에 유엔에 동시 가입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평화체제 구축하자, 이제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997년부터 99년까지 2년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4자 회담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전협정의 그 시그네터리이기 때문에 서명자이기 때문에 이 네 나라가 모여서 한반도의 정전 상태를 평화 상태로 그 전환하는 그런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두 개의 그 분과위가 구성이 되는데, 평화체제, Peace Regime Establishment Subcommittee가 있었고, 그 다음에 긴장완화, Tension Reduction Subcommittee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체제 분과위에서는 이제 Peace Regime, 평화체제 이 구축하는 문제 관련해서 이제 스타디를 했고, 그 다음에 긴장완화는 이제 군사적인 그 군비 통제를 통해서 신뢰 구축 조치를 통해서 어떻게 남북한 간의 그 긴장을 완화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2년에 걸쳐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그러나 결국 성과 없이 결과적으로 이제 종료가 되고 말았는데, 이유는 바로 이 긴장 완화 관련해서 이제 그 전부 그 각자 다 생각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과 미국은 이제 군사적인 긴장 완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 구축 문제나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군비 무슨 뭐 제한, 군축 이런 단계로 이제 그래서 군비 통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남북한이 그리고 주변국들이 논의하기를 희망을 한 반면에, 북한은 이런 것들은 필요 없고 주한미군이 먼저 철수를 해야 된다. 그래서 회담 주 의제가 바로 주한미군 철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남북한 간에 맺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북한하고 미국이 맺어야 되고, 남한과 북한은 불가침 선언으로 족하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북한 간에 그 어떤 무슨 뭐 군비 통제나 이런 관련 군사 관련 그 합의가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이제 양키가 조선반도에 머무는 한 이런 것들은 전부 백지장이나 다름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도에 6.15 이제 공동선언도 하면서, 그 당시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평양 방문을 했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재점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01년도 3월 1일 날, 그 당시 DJ는 이제 2차 정상회담이 만약 되게 되면은, 그때 평화협정을 체결할지 아니면 평화선언을 하게 될지, 뭐 이런 얘기를 지방 그 경남일보, 충청일보 이런 그 지방지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얘기가, 자, 평화협정 이건 앞으로 있을 평화협정 이거는 이제 남북한이 당사자가 돼서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 미국과 중국은 어디까지나 그 시그네터리는 물론 정전협정의 그 서명자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 남북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은 이때는 미국과 중국은 일단 그 승인만 하는, 인도스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1년도 3월 13일은 일본 요미우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5월달에 2002년 5월달에 김정일이가 답방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럴 경우에 이제 남북 평화 선언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미우리에서는 자, 이게 어디 근거냐, 어디 근거로 이런 보도를 하냐 하면은 미국 행정부의 그 소스로 우리가 이런 보도를 한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자, 2001년도 3월 6일부터 11일까지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 대통령께서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부시가 2001년 1월 21일 날 처음 이제 그 정권을 인수하고 이제 새로이 출범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나 미국 같은 그 김대중한테 이제 부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 뭐 김정일이가 내려오면은 남북 평화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평화의 평자도 꺼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장 훈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아주 심지어는 this man, 이 친구, 이 작자, 뭐, 이런 그 우리 대통령한테 이런 표현하면서 무례한 그런 언사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그 임동원 국정원장이 사전 답방 차원에서 이제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우리의 그 대북 정책, Sunshine Policy, 그 다음에 만약 있게 될 그 어떤 평화선 답방, 김정일 답방에 대한 어떤 평화선언이나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한마디로 그때 이제 그 먹히질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김 대통령한테 그런 말씀을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얘기가, 자, 저 부시 뭐 무식한 놈 내가 가서 내가 한반도 문제 대통령 박사인데 가서 한수 지도하면 된다 해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갔다가 완전히 그야말로 정말 그 캠피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갔던 사람들 얘기가 완전히 고양이 쥐잡듯이 부시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째려보면서 도끼 눈을 두고 째려보면서 완전히 그 아주 흥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디스맨 이 관련해서는 이제 그 당시 그 전에 바로 한러 정상회담을 했는데 이때 우리가 그 푸틴하고 그 공동 성명을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ABM Treaty 이건 이제 보존되고 강화돼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거기다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ABM Anti-Ballistic Missile 해가지고 자 대륙간 ICBM 이런 것들이 서로 양 진영간 이제 날라오게 되면은 그것을 요격하는 그 요격 시스템을 이제 일정 부분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게 바로 ABM Treaty인데 여기에 대한민국이 러시아 편에 섰다. 그 당시 미국은 이제 NMD 해가지고 National Missile Defense에서 자 그 SDI 그러니까 우주에서 이제 이런 날아다니는 ICBM 이런 거를 요격하는 그 Missile Defense 이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할 때 마침 바로 이럴 때 그런 그 합의에 러시아와 같이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러시아 편에 섰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측은 대단히 그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우리 김 대통령을 몰아붙였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그 방미 기간 뭐 여러 기간을 다니면서 그 당시 김대중은 이제 우리 취지는 뭐 그런 게 아니다 하고 사과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 외교적으로 그 더 이상 비화되는 거는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그럼 도대체 부시가 1월 21일 날 출범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금 현재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자 그럼 3월 1일 날 인터뷰를 했으니까 자 평화협정 체결하겠다 아니면 평화선언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뭐 물론 인포메이션을 받았겠지만 그러나 한반도 문제에 포괄적으로 이와 같은 큰 컨셉을 어떻게 그 짧은 시간 내에 가질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자 여기 지금 좌측에 그 사진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접니다. 바로 저거 여기 이 사진은 이 기사에는 뭐라고 되냐면 조선일보 그 최보식 기자가 그 쓴 그 아티클인데 그 당시에 뭐라고 되냐면 자 김동명이가 그 당시에 국방부 그 대북정책과장을 하다가 이 문제를 다뤘는데 무슨 뭐 하든 이 문제 평화협정이나 평화선언 이 등은 대단히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 당시 이 문제로 그 상관들과 그 갈등을 빚었고 그러면서 저 국방부를 나섰다. 그 얘기는 그러니까 2001년도 1월 17일 날 저는 이 문제로 크게 갈등을 빚고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재미있는 거는 자 이제니까 지금 뭐 다 밝혀도 되는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나가서 국방부를 떠나고 나서 뭐 한 1, 2주 있다가 그 미 대사관에 참사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이 참사관 얘기가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무슨 페이팔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페이팔을 가만 누가 썼나 물어봤더니 당신이 썼다고 그러는데
국방부에 컨택을 해보니까 당신은 지금 국방부에 보이질 않는다.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은 요 그림을 좀 설명해 달라. 그 그림이 뭐냐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도표 한 장입니다. 그래서 다 만나자 해서 제가 만나서 자, 지금처럼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좀 설명을 쭉 드렸어요. 설명드리면서 자, 우리 냉전구조 체제라고 하는 거는 남북 적대 관계도 있고 정전협정 체제도 있고 그리고 사관과의 불안정한 역학 관계도 이렇게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해체를 하고 저쪽 그 평화 체제로 가려고 그러는데 peaceful coexistence. 그 다음에 이건 남북 간의 평화협정 그리고 크로스 레코니션 뭐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 5개의 큰 과제가 있다. 자, 남북 채널에서는 군사 긴장 완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공동체 하는 문제, 그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노란 색깔 이쪽 분야에서는 근데 북한 핵 문제 이런 거 반드시 꺼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캣내핑 하는 문제, 일본인들 그 납치해가지고 하는 문제, 북한 사람들 주민들 그 인권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절로 가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지금 돌파구로 못 열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지금 못 가고 있는 거다. 70년, 그 당시 뭐 70년 아니지만은 하여튼 50년 넘게 지금 현재 이렇게 울타리 속에 갇혀있다. 이제 그런 얘기, 설명을 제가 했어요. 설명을 했더니, 도대체 이걸 어디서 구했냐, 네가 했더니, 그 얘기는 씩 웃으면서 얘기를 안 하는데, 하여튼 대사관에 이런 자료가 들어와서 그렇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의아했는데, 그 이후로도 정무 참사관하고는, 제가 수시로 만나서 한반도 안보 관련된, 통일 관련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수시로 토의도 했습니다. 토의도 하고 했는데,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 네가 건넨 너한테 설명을 들은 이 페이퍼가 지금 현재 NSC에서 콘돌리자 라이스하고 부시 대통령하고 70분간 이 테마로 토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점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시는 자, 지금 제가 제시하는 이 도표를 가지고 70분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깊이 스터디를 하고 자, 이럴 경우는 이런 조치, 이럴 경우는 저런 조치 해가면서 입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출범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월 17일 날 떠났고 아마 토의를 2월 중순이나 그때쯤 했던 것 같은데, 그때쯤 했던 건데, 그 사이에 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제 페이퍼가, 저는 이미 국방부를 떠났으니까 모르죠. 어떻게 이 페이퍼가 미 대사관까지 들어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것도 몇 년 지나서 궁금증이 다 해결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CIS 요원이 이제 미 대사관에 있었고, 이 양반이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그 당시 안기부라고 그러죠. 안기부 요원하고 이제 긴밀했고, 그러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국방부에서 무슨 페이퍼가 있으면은 관련 부서들끼리는 그대로 다 릴리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파트너가 누구냐면 이제 예컨대 무슨 안기부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센시티브한 문제는 유엔사도 될 수 있죠. 유엔사. 그래서 이런 유엔사를 통해서 들어갔든지 아니면 하여튼 그래서 이 나중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안기부의 과장은 대북전략 과장은 결국 퇴사를 하고, 그리고 미 CIS 이 요원은 이제 본국으로 호출을 당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페이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게 사실은 이 도표는 부시도 본도표다 이제 그런 거를 알고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김대중 대통령은 아주 이 평화체제에 대해서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월 25일 날 한반도 휴전상태 종식을 위해서 남북한의 어떤 형태로든 평화협정이 체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이제 그 당시에 육자회담,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육자회담이라고 했는데, 자, 9.19 공동성명에서 앞으로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영구적 평화체제,
이 관련해서 협상을 가진다. 이런 그 문구를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이 6자 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로 아직도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제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제 이 정전체제, 평화체제, 정전체제 해체,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년도 그 7월 달에 베를린 그 구상에서도 이제 종전체제로, 정전체제, 휴전체제를 종전체제고 이제 정전체제로 빨리 그 전환하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판문점 선언에서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불가침 합의를 재확인하고 남북한 간의 군사적 신뢰 구축한 다음에 단계적 구축하자. 그리고 2018년 연말까지 종전선언하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평화체제 구축. 이것을 위해서 이제 3자든지 아니면 4자 회담을 하자. 4자 회담은 이제 미국하고 중국을 포함시키는 거고, 3자 하면은 예컨대 중국은 빼버리고 하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전부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신한반도 체제라는 이제 발표를 했는데 3월 1일 날 여기에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이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화체제 관련해서 남북한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정부 같은 경우는 남북한이 앞으로 평화체제 당사자이기 때문에 먼저 교류 협력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인 어떤 신뢰 구축 조치하고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CBM 조치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하면서 이제 긴장 완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정치 경제 공동체를 결성을 하고 지금 현재 여기 이런 과제들을 뜨고 정치 경제 공동체를 이제 그걸 하면서 나아가자는 거죠. 그 다음에 군비 통제 통해서 긴장 완화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과제들을 수행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 가운데 분야에서는 평화협정도 체결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화체제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 그러면서 또 크게 우리가 강조를 하는 거는 너희들 핵무기를 포함해서 WMD 대량 살상무기 개발 이거는 반드시 포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정치 군사적인 신뢰 구축 이런 거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통일 방안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의지로 우리가 일단 그냥 남북 연합 단계, 연방 단계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이런 화해 협력이나 뭐 신뢰 구축이나 이런 거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한은 이제 불가침 선언 이런 것들은 남북한 간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책을 이거는 미북 간에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평화체제가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북한 측 입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